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토바이가 아찔하게 앞으로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볼보의 XC90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요, 기존의 2리터 T6 가솔린 터보 엔진에 80마력짜리 전기 모터가 후륜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통합된 출력은 400마력이 나오고요. 가솔린 엔진 최대 출력은 6000rpm에서 318마력 나오고요. 후륜에 달려있는 전기 모터는요, 최대 80마력 정도의 힘을 발휘하니까 이 둘을 합치면 400마력이 되는 셈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꽤 높은 출력과 토크를 내는 차량인데요, 거기에 더해 재밌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요. 전륜에는 가솔린 엔진이 물려 있고요, 후륜에는 전기 모터가 물려 있습니다. 항시 사륜구동으로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필요에 따라서 각각의 힘을 발휘하고요, 구동력, 차량의 속도, 노면 상태, 이러한 주행 여건들을 고려해서 전륜과 후륜에 적절한 힘을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퓨어 모드라고 해서 전기 모터로만 구동되는 주행 모드가 있어요. 그러면 후륜에 있는 전기 모터의 구동으로 차량을 진행시키는데요, 지금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전기차 느낌이 있어요. 약간의 우주선 같은 느낌. 물론 예전에 초창기 전기차처럼 지면을 떠다니는 느낌은 아니지만 볼보 XC90, 특히나 이 T8 인스크립션 같은 경우엔 서스펜션도 워낙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T6까지는요, 후륜에 5링크와 리프, 즉 판스프링이 조합되어 있는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가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조용한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2열에서는 다소간의 통통거림이 있었는데요, 에어 서스펜션으로 바뀌면서 이 차는 가솔린 모드에서도 전기차 느낌처럼 상당히 매끄럽고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면 더 심해져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주행하는 거에 익숙한 저 같은 사람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조금 불안하죠. 브레이크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차량이 무겁긴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3톤이 넘습니다. 동급차들 중에도 꽤 무거운 편이에요. 이에 맞춰서 브레이크 용량도 작지는 않지만 볼보의 브레이크 자체가 빠릿하게 움직이는 브레이크는 아니고요, 부드럽게 작동하는 브레이크 감성을 갖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차는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다 보니까 회생 제동을 위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붙어 있잖아요. 브레이크 반응도 반박자 좀 느립니다. 밟았을 때 바로 쿡 하고 들어가지 않고요, 잠깐 뜸을 들인 다음에 쑥 천천히 들어가요. 브레이크를 다른 차량에 비해서 반박자 빨리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브레이크를 깊게 밟아도 순간적으로 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들어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제동하실 때는 이 점 염두하시고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세팅이 말랑말랑 부드럽고 조용하고, 제가 흔히 미니밴과 SUV를 논할 때 미니밴 쪽의 승차감이 말랑말랑하다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 차는 정숙성이나 서스펜션의 느낌이 미니밴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카니발이나 펠리쉐이드 같은 느낌은 또 없어요. 그것보다는 훨씬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볼보는 몇 년 전부터 이미 공약한 대로 모든 차량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을 할 거고요, 조금 더 지나면 화석연료 차량의 생산량을 많이 줄인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가장 먼저 디젤차 라인이 사라질 텐데요, 앞서 타봤던 S60 같은 경우도 디젤 모델은 아예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XC90 같은 경우에 워낙에 대형 SUV 7인승도 지원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2리터 모델이긴 하지만 D5 엔진이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에요. 이런 SUV에 4기통 2리터 엔진이 맞냐라는 논란, SPA 플랫폼과 토르의 망치가 적용된 XC90이 처음 나왔던 3년 전에 이미 불거진 문제입니다.
물론 3리터 6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에 비해서는 가속이라든지 특히 초반 가속이 호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굼뜨거나 이렇지도 않고요. 고속으로 달릴 때 보면 상당히 가볍습니다. 전기차 모드에서는 후륜에 80마력짜리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체가 워낙 크고 무거우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차의 발진성 그런 느낌은 없고요. 그러니까 데일리로 썼을 때는 이 정도도 나쁘지 않고요. 어찌 보면 일반인들은 이 정도로도 괜찮네 싶을 것 같아요. 이 전기차 모드는요,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는요 30km 가량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볼보 S60에서 따로 소개했던 부분인데요, 볼보에는 파일럿 어시스트 2가 들어가 있어요. 줄여서 PAS2입니다. 반자율 주행이에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 있는 속도 타코미터 버튼을 누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먼저 적용이 되고요. 볼보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타사의 것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 속도로 진행을 했을 때 앞차와 충돌하는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차가 없어도 일정하게 동작을 하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당연히 해제됩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되는 상태에서요, 그 옆에 커서 버튼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속도계 밑에 녹색의 스티어링 휠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PAS2가 작동이 되는 거고요. 두 발 양손 모두를 놓고 갈 수가 있는데요, 볼보의 PAS2는요 작동 규정이 세요.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1분 이상도 손을 놓고 주행을 할 수 있지만 볼보의 반자율 주행 기능은요 20초가 넘어가면 1차 경고를 하고요, 다시 2차 경고 후에 기능이 꺼집니다. 이 기능 자체는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스티어링에 손을 대고 있다는 전제하에 작동을 해요. 보조 기능이죠. 사실 현재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는 건 다 보조 기능입니다만, 특정 브랜드들에서 좀 더 기술력을 발휘를 하거나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규정보다 조금 유연하게 동작을 하는데요, 볼보는 2차 경고 후에 꺼져버립니다. 최근에 국내에 출시되는 차량들 중에 자율주행 레벨 2.5 수준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플랫튜닝이라고 하죠. 군집주행, 앞차의 움직임을 따라서 차선이 없더라도 반자율 주행 기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볼보는 그 기능을 적용하지 않고요, 차선이 없어지면 PSA2가 꺼져요. 그러니까 손을 띄고 계속 가시면 안 돼요. 이런 모습은 볼보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전에 관해서는 꽤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회사의 철학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버와의 그 협업 있죠. 우버의 로봇택시, 자율주행 택시에서도 보면 차량에 동승한 엔지니어가 1시간 이상 관여하지 않아도 차량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스티어링을 조향하는 기술 자체가 훨씬 긴 기간 동안에 오류 없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우버의 반자율 주행 택시 말고 이렇게 일반에 판매되는 차 같은 경우에는 20초 규정을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이프티 기능이 강하게 작동되는데요, 예를 들면 전방 혹은 후방 또는 주차장 같은 데 후측방에서 물체가 나타나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경고도 꽤 세게 하는 편이고요. 심지어 차량 앞뒤로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는요, 거리가 있더라도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에 여지없이 긴급 제동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꽉 밟으면 바로 콱 들어가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놀랄 경우가 많죠. 거기에 더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도로 이탈에 관련된 세이프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차량이 차선을 넘어서 도로에서 이탈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안전벨트를 꽉 조여주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지금 퓨어 모드, 즉 전기차 모드로 20km 가량을 주행을 했는데요, 잔량이 13km네요. 계기판의 주행 모드가 하이브리드로 바뀌고요, 전륜에서 가솔린 엔진이 작동하니까 약간 떠있던 전기차 느낌에서 부드러운 가솔린차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속 페달 반응도 조금 빨라졌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서스펜션 느낌이나 소음, 진동은 부드러워요. 고속으로 달렸을 때 풍절음이 조금 들어오는데 전면, 후면 유리, 그리고 측면 A필러, B필러, C필러 구별 없이 일정하게 들어와서 귀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주행거리가 10km 남았을 때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꿨는데요. 지금 한 2분 정도 주행을 했는데 주행거리가 11km, 다시 10km 이렇게 1km에서 2km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요. 당연하겠죠? 주행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충전도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연비가 얼마큼 나올지가 궁금해지는데 이 차량의 공인연비는 리터당 10km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드, 전기 모드, 가솔린 모드 이제 모두 사용했을 때 평균적으로 리터당 10km 수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차 치고는 높은 편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산차 중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엔 실제 사용자들이 연비가 리터당 20km 가까이 나온다고 얘기들을 해요. 다소간에 과장이 있다 손 치더라도 15km 이상 나오는 셈인데 그거에 비하면 낮은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이 동급의 경쟁차들보다도 무거워요. 2.3톤이 조금 넘죠. 꽤 무거운 무게임을 고려할 때는 연비가 아주 나쁜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연비가 중요해서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신다면 이 차량은 좋은 선택은 아니죠. 주행 모드를 스포츠 주행, 즉 파워로 바꿨어요. 이렇게 주행 모드를 파워로 바꾸면 당연히 전륜의 가솔린 터보 엔진 구동으로 동작이 되는데요. 주행 질감은 조금 더 거칠고요. 앞바퀴 뒷바퀴를 모두 구동시켰을 때보다 뒤쪽 바퀴에서 오는 진동이 조금 더 커져요. 파워 모드를 적용할 경우에는 차체의 높이도 낮아집니다. 앞서 XC90, T8, 인스크립션 이상에는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어 서스펜션은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차고가 조정이 돼요. 지금 쓰고 있는 파워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cm 최저 지상고가 내려가고요. 시속 147km 이상 달리면 2cm 가량 낮아집니다. 시속 40km 이하라는 조건에서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는요 최저 지상고가 2cm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주행 시에 하체 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를 해주고요. 이렇듯 에어 서스펜션은 전반적인 주행 질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 외에도 이 차량의 주행 성능 자체를 증대시키죠. 지금 PAS2를 작동시키고 있어요. 여기는 시속 60km 제한 속도인 국도고요. 강변이에요. 굴곡이 많은 도로인데요. 지금 속도가 시속 57km이지만 조향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조향을 잘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취소가 됐어요. 조금 전에 파워 모드로 지나갔던 도로를 컨스탄트 AWD 모드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진동이 조금 덜 느껴지네요. 확실히 사륜 모드를 사용하면 전반적인 그 진동 관리가 조금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앞에 있는 제네시스 GV80을 추월해 보겠습니다. 앞에 GV80이 속도를 내고 있어요. 와, GV80을 추월했어요. 터보 렉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파워 모드에서 XC90 T8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속력 꽤 괜찮습니다. 이 엔진에는 세계 최초로 IAT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분사 노즐에 모니터링 센서를 부착하는 거예요. 엔진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분사 시점과 분사량을 산출할 수 있게 근거 데이터를 엔진 컴퓨터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드라이브 이 파워트레인은 내부 설계 변경에 따라서 엔진 무게 자체도 줄었어요. 약 45kg 감량이 이루어졌거든요. 엔진 무게도 당연히 가벼운 게 좋고 차량 무게도 가벼운 게 좋겠죠. 조금 전에 파워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터보렉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볼보는
S90 이후에 터보 엔진에 파워 펄스라고 하는 장치를 붙였는데요. 이 장치는 보통 터보 엔진이 힘을 발휘하기 직전에 레그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충분한 압력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는 다소 바보스럽게 동작을 한다고 흔히들 표현을 하죠. 최신 엔진들은 이제 이 터보 레그를 많이 줄여 나가고 있는데요. 볼보는 아예 이 터보 장치 내에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말하자면 고무풍선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장치를 개발을 했어요. 이 파워펄서가 터빈을 돌리기까지 필요한 충분한 압력을 지니고 있다가 터보팬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터보팬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운전자의 요구에 차량이 빨리 반응하게 되는 셈이죠. 이렇듯 볼보는 디자인만 예뻐진 게 아니고요, 엔진 기술이라든지 셰시 기술이라든지 서스펜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 갖고 있다는 독일 3사를 상당히 많이 따라잡고 있고요. 게다가 가격적으로는 그들과 차이가 좀 나죠.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볼보가 국내 시장 점유율이 수치로만 보면 크진 않아요. 개별 차량의 판매량을 보면 중국 다음으로 2위 또는 3위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새로운 디자인의 S90 출시 이후에 판매량이 조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보 XC90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인스크립션 모델의 전반적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볼보와 관련되어 있는 파킹 어시스턴트, 그리고 오디오, 뱅앤드 올러슨 음장 모드 사용법, 그리고 PAS2 파일럿 어시스트에 대한 리뷰는 각각 볼보 S60 T5 모델로 제가 만든 영상, 그리고 블로그, 포스트의 콘텐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관련 링크를 걸 수 있어요. 거기에 링크를 걸어 놓을 거고요. 잘 모르겠다, 근데 꼭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각 매체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볼보 관련 자세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본 영상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 기대되신다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